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신주영입니다. 올해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청구 자료 이용한 의약품 안전성 연구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연구실에 있는 박사님들 그리고 산부인과 선생님들과 함께 협력해서 본 연구 결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험공단에 이제 입력된 임신부들에 대한 자료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해온 임신부에서 약물 사용 현황, 머터널 아웃컴, 숄텀 인펀트 아웃컴, 그리고 인펀트 아웃컴의 이제 좀 롱텀한 것들, 또 멀티내셔널 컬래버레이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주로 사용하는 자료는 건강보험공단의 청구 데이터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청구 자료는 환자 정보, 진단 정보, 처치 정보, 그리고 약물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특히 건강검진 데이터에는 영유아 건강검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birth weight, preterm birth, breast feeding 등의 정보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신부 약물 노출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볼 때는 엄마와 아이가 연결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연결을 건강보험공단이 이 연결을 해주고 이 연결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맞춤형 자료를 신청할 때 엄마랑 아이 연결 자료를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면 이 연결 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싱글 인슈어런스 코드, 건강보험증을 공유하는 건강보험증 코드가 같은 사람들에 한해서 그리고 엄마와 아이에 한해서만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와 아빠가 둘 다 직장을 가지고 있고 두 명이 다 건강보험증 번호가 다르고 아이가 아빠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이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엄마랑 아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엄마랑 아이가 연결되는 그것이 이제 8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라이브 본 인펀트 중에서 엄마랑 연결이 안 되는 아이들이 한 20%, 여기 unlinked pregnancy입니다. 최근에 많이 외국에서 진행되는 연구가 퍼터널 익스포저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어떤 약물을 복용했을 때 임신을 엄마가 하고 아이의 건강 결과. 근데 이제 현재 우리나라는 아빠와 아이의 그 연결 코드를 제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들으시는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기회가 될 때 이런 국가의 이런 자료 연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좀 말씀해 주시면 퍼터널 익스포저와 관련한 연구들도 활발히 향후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진행해 왔던 흐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엄마-아이 연결된 DB도 2021년, 불과 3년 전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아이의 건강 결과에 대한 연구는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주로 했던 거는 이제 트리트먼트 패턴 보고요. 임신부들이 약을 어떻게 복용하는지, 뭐 항우울제 같은 거 어떻게 쓰는지 보고, 그리고 엄마의 아웃컴, 프리클램시아 같은 것들 이런 거 이제 봤었고요. 엄마랑 아이 연결 자료가 제공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컨제니탈 malformation 같은 이제 아이 아웃컴을 보기 시작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건강 검진 자료 이용해서 뉴로 디벨롭먼트 디스오더 이런 것들까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이제 했던 것이 임신부 연구를 시작하면서 임신부에서의 약물 사용 현황입니다. 우리나라 임신부들은 약을 먹는 거를 특히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첫째가 4살, 둘째가 2살입니다. 그래서 뭐 되게 최근 5년 동안 임신 이벤트를 2번을 겪어서 이제 2년 동안 임신부로 살았었는데요. 임산부로 이제 살았었는데 그 환자들도 약을 먹는 걸 두려워하지만 의사 선생님들도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은 약을 안 먹어서 나빠지는 것이 더 악화된다고 이제 알고 계십니다. 근데 산부인과 선생님이 아닌 다른 진료과 선생님들은 일단 임신부라고 하면 그 어떤 약도 잘 처방해주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아토피가 있는 임신부였어가지고 아토피가 임신을 했더니 더 심해져서 스테로이드제를 계속 먹어야 되는데 피부과에 가면 절대 처방을 안 해주셨고 산부인과 선생님은 이 약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임신 내내 먹어도 된다. 너가 악화되면 오히려 더 아이와 엄마에게 좋지 않으니까 오히려 약을 꾸준히 먹으라고 해주셨던 건 저분만을 해주신 산부인과 선생님 한 분뿐이셨고
그 산부인과가 아닌 다른 어떤 과 선생님들은 딱 레이블에 있는 금기 이런 것만 믿으시고 또 임신부가 연구가 출판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안전하다는 근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이런 임신부 연구를 많은 이제 약물역학 연구자들이 좀 공감을 하고 연구를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아이 엄마 자료 연계가 안 될 때 처음에 했던 것이 그래서 임신부들이 당뇨병 약을 얼마나 잘 먹는지, 고혈압이 있는 임신부가 고혈압 약을 제대로 먹는지, 우울증 약을 먹던 임신부가 우울증 약을 끊는 건 아닌지, 혹은 재시작은 언제 하는지 하는 이런 전체적인 패턴을 보는 연구를 초창기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했던 것이 머터널 아웃컴입니다. 그래서 임신 후기에 이제 엔세이드 복용하는 것은 출혈 등의 이벤트 일으키고 양수 감소증 일으켜서 이제 금기로 되어 있는데요. 임신 초기에 대한 에비던스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타이레놀을 우선적으로 복용하지만 이제 엔세이드의 경우에 아웃컴 그리고 PPI의 경우에 또 출혈과 관련한 리스크 또 안티 TNF 알파 이니비터와 GDM 리스크 IBD 있는 임신부에서 이제 이런 그 연구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9월에 출판된 것이 IBD가 있는 임신부에서 TNF-알파 이니비터 복용했을 때 GDM 리스크를 봤던 연구입니다. 저도 임신을 40살에 했거든요. 그래서 40살, 42살에 임신을 해서 요즘 임신부들은 옛날같이 건강하지가 않고 기저질환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IBD 있는 임신부들이 안티 TNF-알파 이니비터를 계속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위험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IBD 있는 임신부를 봤더니 3,700명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임신부 심평원 청구 자료 450만 명 중에서 3,700명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TNF-알파 잘 먹는 사람이 338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338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연구 결과를 냈던 자료이고요. 대부분은 이제 약제와 아웃컴 간의 임상적 아웃컴 간의 뭔가 메커니즘은 있지만 임상적인 아웃컴까지 보면은 대부분의 약들이 안전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봤던 것이 이 컨제니탈 malformation입니다. 그래서 PPI와 컨제니탈 malformation, 또 엔세이드와 컨제니탈 malformation, 벤조다이제핀과 컨제니탈 malformation 이런 것들 보았는데요. 선천성 기형과 관련한 연구를 할 때 가장 이제 어려웠던 것이 정의입니다. 선천성 기형이 있는 코드를 가지고 그냥 분석을 하게 되면 싱글 다이그노시스 코드로 하게 되면 이건 미국의 메디케이드 자료로 하게 되면 선천성 기형 프레버런스가 10%가 나옵니다. 근데 10%는 알려져 있는 유병률과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서로 다른 날짜의 여러 개 코드 혹은 처치나 수술 혹은 사망 코드가 따라온 걸로 조금 더 알고리즘을 두어서 조작적 정의하면 4%가 안 되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여러 임신부 약물역학 연구에서는 선천성 기형을 정의할 때 지금 네모박스와 같은 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조작적 정의를 해도 10%가 넘게 나와요. 이 이유를 제가 여기 그 한정열 교수님 그리고 소아과 선생님하고도 이렇게 자문회의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그 영유아 검진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에서 태어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정말 다 하고 심장에 잡음이 들리면 코드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중에 이제 하나 코드가. 그래서 굉장히 오버 에스티메이션 될 수 있어서 저희는 이 MCM, 메이저 컨제니탈 malformation을 프라이머리 다이그노시스 등을 둬서 조금 더 엄격하게 미국보다 정의를 해서 흔히 알려져 있는 선천성 기형 유병률과 비슷한 수준, 이제 5%가 안 되는 수준으로 이렇게 최대한 합의를 해서 맞추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진행했던 것이 이제 롱텀한 인펀트 아웃컴입니다. 롱텀 인펀트 아웃컴은 이런 그 엑시드 서프레시브 메디케이션 PPI랑 시메티딘, 라니티딘과 같은 약제에 대해서도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요 PPI H2RA는 제가 작년경에 이 풀 연구 결과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PPI보다는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항생제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4월에 출판된 연구 결과인데요. 임신부가 항생제를 복용했을 때
아이들이 오티즘, intellectual disorder, language disorder, epilepsy가 생기는지를 본 것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 발달 검사를 다 받거든요. 그래서 그 발달 검사 결과를 아웃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웃컴을 활용했던 자료이고요. 이게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 안티바이오틱스를 복용하면 뭐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신경 발달과 관련한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게 정말로 이런 데이터 연구에서도 환자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드러나는지 본 것이고요. 항생제 80만 명 그리고 항생제 복용하지 않은 80만 명을 가지고 이제 두 군을 똑같이 특징을 맞추고 감염과 관련한 여러 리스크를 다 통제했을 때 그리고 버드 웨이트, 피딩과 관련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그 결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아웃컴 부분은 넘어가고 최종 결과표인데요. 슬라이드 23번입니다. 보시면 진단명 코드와 그리고 그 발달 검사 결과까지 같이 사용하고 성향 점수 매칭, 그래서 두 군을 똑같이 만든 코호트에서는 그 위험성이 오티즘이 1.11, 1.18, 1.11, 1.04, 1.19, 1.04 정도입니다. 다 1에 가깝거든요. 시블링 코호트, 그러니까 즉 형제 자매, 유전적인 정보가 거의 비슷하고 환경적인 정보도 비슷한 시블링에서도 대부분 1입니다. 리스크를 올리지 않는 거죠. 메커니즘은 있지만 임신부가 혹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6개월 이전에 약물 복용했을 때 특별히 리스크가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강의 들으시는 여러 교수님들의 임상적 경험과 일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요. 이제 이런 근거들을 통해서 임신부들이 조금은 안심하고 약물을 복용할 수 있는 이런 에비던스를 이제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 하고 있는 멀티내셔널 컬래버레이션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임신부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어떻게 복용하는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임신부들도 이제 조현병이 있는 임신부라든지 리튬을 먹어야 되는 임신부가 있습니다. 14개 국가에서 커먼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2000년부터 2021년까지 리튬의 사용 패턴입니다. 보시면 사우트 코리아 그리고 이제 요 리딩한 국가가 호주거든요. 요 제일 처음에 바 그래프가 임신 전입니다. 임신 전에 1000 프레그넌시당 0.3만큼 먹다가 임신을 하고 나면 0.3에서 0.2가 됩니다. 0.2 정도로 유지를 하다가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다시 0.3만큼 높아지거든요.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들도 이제 비슷하고 덴마크는 거의 떨어지지 않는데요. 한국은 임신을 하고 나면 리튬을 먹던 임신부들이 다 약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사실 그 질병이 더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 질병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은 아웃컴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이제 국가별로 좀 하모나이즈된 가이드라인, 그리고 약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이런 것들도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제 좀 주장하고 싶었던 바입니다.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연구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연구들을 진행하면서 사실 밸리데이션이 없다는 게 굉장히 큰 한계점이었어요. 제가 막 열심히 연구 결과들 발표하지만 선천성 기형 이런 것도 알고리즘이지만 실제 의무 기록 자료와 비교해 보지 않았고 또 결측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연구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요즘은 그런 결측치를 다루기 위한 연구들, 그리고 실제 제가 조작적 정의했던 이런 아웃컴들이 진실이 맞는지 보는 이런 연구들을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거나 하시면 편하게 이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십시오. 임신부 연구 같이 했던 저희 연구실 연구진들 함께 사진 공유하면서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